네, 휴일 또 보내고 나서 월요일 같지만 오늘 목요일입니다. 미증시의 상당한 훈풍이 그대로 잘 이어지면서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도 1% 이상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종목과 이슈들 박건희 KB증권 프라임클럽 스쿼드 차장님과 풀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좋아서 기분도 좋은데요. 머니맵 통해서 먼저 전체적으로 섹터 흐름부터 짚고 가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반도체 쪽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대 강세, SK하이닉스 4% 넘게 올라가죠.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들도 오늘 상당한 또 상승세 나타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학회 모멘텀, 또 HLB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리보세라닙 허가 일정 관련해서도 오늘 그룹주 다 같이 올라가고 있죠. 나머지 저PB 관련해서 금융주, 보험 쪽도 강하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섹터들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종목들 하나씩 풀어보면서 이야기 더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잠금 해제 종목은 어떤 걸까요? 바로 효성 TNC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어느 정도 증시가 회복되고 있고 소비가 살아나는 분위기가 포착이 되고 있죠. 중국의 스포츠웨어가 살아난다. 효성 TNC랑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도록 할게요. 서프라이즈. 먼저 실적 정말 잘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한 760억대. 이게 증권사가 한 50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한 50% 이상 이렇게 좀 잘 나왔어요. 사실 이게 중국 외의 지역에서 실적이 사실 잘 나왔거든요. 근데 중국이 사실은 제가 봤었을 때는 굉장히 큰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싶고요. 자, 실적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사실 2024년도, 2025년도 연매출을 보게 되면 효성 TNC 하면은 스판덱스 그 실적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2조 4천억 정도의 매출에서 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2,700억, 2,800억 이렇게 절대적인 규모를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2023년도 영업이익률 2.8%대에서 한 4.3%대까지 이렇게 좀 커져가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중국 외에서 지역 수요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네. 그런데 지금 판가는 중국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로우 싱글로 이렇게 좀 늘어났는데 원가가 사실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굉장히 두드러지는 실적을 나타냈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실적이 이번에 1분기만 좋게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 이어져야죠. 이어져야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딱 찾아봤는데 이 자료는 제가 이제 하나증권에서 이렇게 좀 뽑아왔는데요. 올해 예상되는 영업 순이익이 최저값이 2023년도 최고값보다 높은 종목. 예, 여러 가지가 이렇게 쭉 있는데 효성 TNC가 이렇게 또 신규로 이렇게 편입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도 순이익 최고값을 한 1,100억 정도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 2024년도 최저값이 1,300억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되게 올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지속될 거다라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스판덱스 쪽에서 이익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했는데요. 이 업황이 살아나고 있죠. 사실 스판덱스 하면 타이어 쪽에도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레깅스 같은 스포츠웨어에도 들어가고 기저귀에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스판덱스 업황 좀 체크해 볼게요. 자, 그래서 과연 2024년도 이후에 업황이 더 좋아져서 실적이 꾸준히 올라가서 저희 투자자분들이 이익을 내실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중국의 스판덱스의 산업가동률 이 추이를 가지고 왔어요. 이 효성 TNC가 또 중국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왜 그러냐면은 전체 매출의 한 30%가 중국에서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요. 이에 발맞춰서 효성 TNC의 중국 쪽에서 공장도 한 50% 정도 이상 굉장히 중국향으로 맞춰져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2024년도 들어서 중국의 스판덱스 가동률이 연초에 70%대 정도 됐다가 현재 89%대로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요가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스판덱스가 이제 중국 정부가 이렇게 또 밀고 있는 이러한 하나의 정책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다가 원재료, 스판덱스의 원재료가 BD5라고 하는데 가격은 지금 굉장히 다운이 많이 돼 있는 거죠. 이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데다가 중국의 가동률이 올라가니까 수요가 늘어난다.
원재료감 떨어지고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스판덱스의 판가가 이렇게 올라갈 건데 그 스판덱스의 판가가 언제 올라갈 거냐 이걸 가늠을 또 해봐야 될 건데 최근에 의류업체들 룰루레몬이나 아디다스 이런 쪽이 2년 동안 계속해서 재고 조정이 이루어졌어요. 네. 근데 재고를 이제 확충을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게 올해 하반기 정도 선부터거든요. 가장 앞선에 있는 스포츠웨어인 그 스판덱스, 특히 중국향으로 많이 판가가 좀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업황까지 저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효성 TNC의 밸류가 궁금한데요. 지금 자리가 사실 올해 들어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그 한창 좋았던 시기 대비해서는 낮은 가격입니다. 여기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매수하기에? 네, 맞습니다.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스판덱스는 당연히 수요 올라오면서 판가가 올라올 기대가 있는 거고요. 제가 또 보는 게 효성 TNC가 스판덱스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 리젠바이오라는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스판덱스를 이제 천연자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사탕수수로. 근데 이 사탕수수 같은 천연자원으로 만드는 패션 시장이 왜 중요하냐면은 현재 글로벌적으로 한 230억 달러 규모가 될 건데 네. 향후 한 5년 사이에 한 700억 달러로 연평균 한 12% 성장을 하고요.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이 스판덱스에서 이 천연자원을 이용한 매출이 현재 4%대인데 한 20%대까지 이렇게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 가능성이 있는 성장성과 스판덱스 가격이 상승을 한다면 지금 가격은 만족을 못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효성 TNC PBR 밴드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현재가 한 PBR이 한 1.3배 이렇게 좀 1.3 정도 한 초반에 머물러 있는데 자 이러한 앞에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2021년도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한 1.7배 정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지금 정말 이제 저밸류 매력의 바닥권에 있는 주가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의 40만 원 선 다시 회복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매수가는 지금 자리도 무리가 없다. 38만 원, 목표 주가는 47만 원이고요. 손절가 33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서 중국 시장의 회복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 코스맥스도 사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관련한 화장품주들 특히 실적 좋은 쪽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국내와 중국을 다 가진 코스맥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볼게요. 깜짝 실적. 와, 이쪽도 실적 잘 나오면서 주가 급등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실적과 주가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것 같고요. 코스맥스를 제가 잔금 해제 종목으로 가져왔을 때 제일 고민을 했었던 게 뭐냐면 주가가 많이 반영이 된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아니다. 이렇게 더 갈 보고 수 있다. 더 갈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이유가 국내와 중국을 꽉 잡고 있다는 거죠. 일단 코스맥스 실적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이 매출이 한 5,200억 정도에 YY로 30% 정도 이렇게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이 한 450억 정도 나와서 YY로 무려 229%가 이렇게 남았는데 이게 전법인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중국, 미국, 동남아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래서 국내 화장품 수출 추이를 이렇게 쭉 보게 됐더니만 자 화장품이 27%가 4월에 이렇게 늘어났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향이 현재 마이너스 10%가 되긴 하지만 마이너스죠. 근데 마이너스 30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회복을 많이 했네요.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절대적인 규모를 한번 저희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사실 코스맥스 실적을 1분기 이끌었었던 게 한국하고 중국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국 시장이 이렇게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화장품 시장 너무 어려웠잖아요. 비중국향 모멘텀으로 많이 성장했었는데 이제 중국 쪽이 더해지면서 거기에 대한 성장세가 더 가팔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중국 시장의 회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 현지에서 분위기 또 면세 쪽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자, 중국이 왜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냐, 화장품 업체에서. 절대적인 규모가 제일 큽니다. 네. 저희 월별 화장품 수출 추이를 딱 보게 되면은 한 7조 달러 정도 돼요. 한 9천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7조 달러에서 사실 미국 시장이 요새 가장 모멘텀이 되긴 하잖아요. 근데 한 1.2조 달러 정도 되고 중국이 한창 좋았었을 때는 월 수출 기준으로 한 4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한 5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이 나야지만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실적은 더 두드러지게 이렇게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코스맥스는 중국 시장에서 지금 현재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 매출액이 한 1,500 정도 나왔어요. 이게 YOY로 한 플러스 28% 정도 나왔고 순이익이 58억 정도 나왔습니다. 플러스 한 60% 정도 나왔기 때문에 중국 시장만 살아난다면 코스맥스의 시장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행히도 중국의 화장품 시장은 지금 YOY나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살아나는 중국 화장품 시장과 국내를 꽉 잡고 있는 코스맥스. 오늘 주가도 상당히 또 좋은 퍼포먼스 보여주면서 지금 뭐 고점이잖아요. 여기서 얼마나 더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자, 현재는 저는 한 20만 원 정도 네. 이렇게 좀 보고 있기는 네. 합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추가 상승이 왜 가능하냐? 네. 국내 시장을 일단 잡았습니다. 와. 화장품 업체들의 이런 실적 추이나 매출액을 딱 보면은 사실 국내 시장의 비중이 굉장히 커요. 해외 시장은 모멘텀이기 때문에. 근데 국내 시장에서 CJ 올리브영 판매 랭킹을 딱 보게 되면은 이 제조사명을 보시면은 코스맥스라는 이름이 굉장히 심심찮게 지금 나오고 많이 보입니다. 벌써 예. 한 4-5군데. 맞습니다. 국내 시장에 CJ 올리브영이나 이런 멀티샵 같은 경우를 잡아야지만 나중에 이제 해외를 진출해서 네. 볼륨업을 하는데 굉장히 큰데 코스맥스가 그 ODM 쪽에서 잡고 있고요. 네. 같은 맥락으로 제가 이렇게 코스맥스 이번 이제 매출 추이를 이렇게 좀 쭉 가지고 와봤는데 총 매출이 2조 2천억 정도 되는데 일단 국내를 잡고 있나 보자고요. 자, 한국 법인이 1조 1,000억 정도 이렇게 좀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시장도 잘 보시게 되면 상하이 법인하고 광저우 법인 쪽이 비중이 굉장히 큰 데다가 플러스 알파로 미국 법인, 인도네시아, 동남아 쪽도 골고루 다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게 고무적입니다. 네. 와, 이렇게 또 차트를 통해서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성장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는 중국 쪽까지 그 부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목표 주가 20만 원까지 더 갈 수 있다 봐주셨고요. 손절가 13만 9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잠금 해제 종목들은 이렇게 해서 박건희 차장님과 하나씩 풀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